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49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블 QHD 해상도의 아주 넓은 32대 9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인데요. LG 49WL 95CWE인데요.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편리했던 점,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사이즈는 49인치입니다. IPS 패널을 사용했고요. 빛 반사가 없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눈이 좀 편안한 그런 모니터인데요. 화면 해상도는 듀얼 QHD로 5120에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넓이는 상당히 넓은데요. 이제 위아래 폭이 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9 비율로 나온 아주 넓은 화면 같은 경우에 위아래 폭이 좀 좁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한쪽을 딱 반을 잘라서 본 부분이 27인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인치 모니터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QHD 해상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종이를 하나를 A4 용지를 가져다 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좀 남는 게 보입니다. 이만큼 남는데요. 그래서 A4 용지보다 작은 화면도 있어요. 그러면 좀 많이 위아래가 좁은데, 얘는 아래 부분이 공간 좀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조금 길이가 긴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약간 휘어 있는데요. 3800R로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곡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니터와는 다르게 살짝 이렇게 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곡률을 이용해서 조금 휘어놓는 이유가, 화면이 이렇게 넓으면은 좌우 끝부분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휘지 않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좌우측 부분에 뭐 글자가 가독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선명히 잘 보이고 평평해서 더 일자로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고 긴 모니터가 사용된 만큼 받침대도 좀 무척 긴데요. 금속 디자인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곡면에 들어간 받침대를 사용했습니다. 모니터의 후면 부분인데요. 배사 마운트 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받침대를 고정도 쉽게 하고 분리도 가능하고요. 모니터 암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니터의 하단 부분에는 내장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면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면 USB-C 포트와 USB 단자, 그리고 HDMI 포트가 2개, DP 포트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전원 어댑터가 연결되는 형태는 아니고 전원 코드가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예요. 모니터 뒤쪽에 오른쪽 부분에 조이스틱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USB 단자하고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을 연결하지 않아도 기본 받침대 역할은 훌륭한데요. 일단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고요. 높낮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틸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블도 가능해요. 모니터 리뷰에 글자 가독성이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3개를 나란히 좀 띄워놓고 글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웹서핑을 할 때 웹문서의 글자 크기 등은 스타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글자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글자를 읽거나 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본 폰트 글자 크기를 봤을 때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FHD 해상도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인치의 QHD 해상도의 모니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면 원래 보던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글자가 더 작게 보인다거나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글자 가독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32대 9 비율의 HDR 영상을 재생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 화면이 32대 9 비율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봤을 때 상당히 시원하고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16대 9 비율의 화면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아주 광활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좌우 측면 부분에 잘려서 못 봤던 부분들도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도 모두 다 4K 영상이긴 한데요. 16대 9 비율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영상을 띄웠을 때 좌우 부분이 이렇게 검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화면 사이즈 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양쪽에 검게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늘리면 늘 수 있겠지만 좌우로 이렇게 늘어나는 좀 이상한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영상의 사이즈를 재보면은 27인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27인치의 QHD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좌우 부분에 검게 나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에는 내장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음질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컨트롤을 연결시켜야 나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시키고 한번 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옵션을 보면 5120에 1440 해상도로 하고 120 렌더링에 올 울트라 옵션으로 지금 게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60Hz까지만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레임이 지금 80에서 9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레임은 뭐 부족하진 않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RTX 3080을 장착해서 이 정도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해상도가 조금 버거운 그런 그래픽카드 장착하면은 프레임이 조금 더 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게임 해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위아래 부분이 좀 잘려서 보이는 느낌? 네, 좌우로 넓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부분 때문에 위아래 부분 좀 잘려서 지금 보면 몸통 상단 부분까지만 보이는데요. 원래 조금 아래쪽도 보여드렸는데 조금 해서 조금 답답하게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좌우가 조금 넓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더 슬레일리 2.0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좌우가 넓은 이 화면을 이용하니까 이 게임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3개를 다 연결시켜서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넓게 보이면 실제로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게임을 할 때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를 이용하니까 화면이 비율이 넓어서 이 모니터 하나만 이용해도 좌우가 좀 화면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속도감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이런 화면비가 넓은 모니터 이용하면은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트맨2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HDR을 지원합니다. 이 모니터도 HDR을 지원해서 처음에 게임 실행될 때 HDR 마크가 잠깐 뜨게 됩니다. 그리고 HDR 적용된 게임들을 보면은 이렇게 빛이 번지는 효과나 이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네, 색깔도 화려하고 네,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네, 좀 색감이 좀 들어옵니다. 게임 할 때 좀 약간 그래픽이 좀 더 멋져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대부분 다 32대 9 비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 때 뭐 크게 불편한 부분 없었고요. 오히려 화면이 넓은 이런 모니터를 이용해서 게임 하다가 일반 모니터를 이용하면은 갑자기 화면이 너무 작다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화면비가 넓으니까 좌우 부분도 다 보여서 이렇게 뭔가 딱 봤을 때 정말 큰 화면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시야가 확 트여서 게임할 때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영상 편집 작업할 때도 사용해 봤는데요. 영상 편집 작업할 때 이걸 띄워놓으면은 아주 넓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뭐 계속 이렇게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최대로 넓혀놓고 계속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한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양쪽 다 이렇게 띄우면은 뭐 한쪽에는 영상 편집하고 한쪽에는 뭐 그래픽 편집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나눠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QHD 모니터 두 개를 나란히 연결시켜 놓고 듀얼 모니터를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모니터 하나를 쓰면은 이제 그런 효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두 개를 연결시키면 중간에 턱이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뭐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화면이 한 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중간에 턱 없이 쭉 이어진 화면으로 넓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USB-C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USB-C 케이블 이용해서 맥북 프로하고 지금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로 연결했지만은 화면이 넓고 크기 때문에 메인 모니터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 프로 화면은 오히려 보조 모니터처럼 활용하면서 메인 화면 아주 크게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에도 맥북 프로에 있는 원래 화면의 이 느낌이랑 그리고 확장한 모니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IPS 패널 사용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색감도 좋고요. 그 색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브 모니터나 또는 메인 모니터를 확장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프로하고 연결시켰을 때 USB-C 케이블 이용하면 장점이라면은 맥북 프로를 충전을 하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USB-C 케이블 이용해서 85W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맥북 프로 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충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요. 모니터 설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에 조이스틱 버튼 이용하면 설정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간편 설정에서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자동 밝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 밝기를 켜놓으면 모니터 상단 부분에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 이용해서 주변의 빛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주변 밝기가 어두워지면 모니터 밝기를 낮추고요. 주변이 밝아지면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자주 발생한다면 자동 밝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고요. 그 외에 음량 조정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밝기를 끄면은 뭐 색온도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 프로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입력에서는 DP와 HDMI 그리고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도 조정 가능하고요. PVP나 PIP 설정도 가능해서 뭐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연결시켜 놓고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의 PC에서 서로 다른 입력을 동시에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화면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맥북과 연결해놔서 HDR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인데요. 영상 모드는 지금 영화로 지금 선택이 됐고, 근데 다른 걸 제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명한 영상이나 표준 영상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언어와 자동 꺼짐 설정, 디스플레이 포트의 버전을 변경한다거나 시작음 같은 거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력, 초절전 전력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전력 소모량도 궁금하실 텐데요. 측정해 보니까 자동 밝기로 설정했을 때 70W 수준을 왔다 갔다 합니다. QHD 모니터 두 대를 동시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해도 이거보다 전력 소모량이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모니터는 화면비도 크고 그리고 두 개의 모니터를 합쳐 놓은 크기만큼 화면도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이외에 노트북과 지금 데스크탑이 있는데요. 데스크탑은 지금 DP로 연결했고 노트북은 USB-C를 통해서 연결했습니다. 이럴 때 PIP나 PVP 기능을 이용해서 한 화면에 두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떻게 화면을 표현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외부 입력을 갖다가 뭐 어느 쪽으로 연결할지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그냥 PIP나 PVP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스크탑 화면인데요. 데스크탑에서 지금 작업을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지금 노트북 화면을 지금 복제해서 띄워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복제를 해서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고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스크탑은 키보드 마우스를 여기 밑에 쓰고 노트북은 또 위에 있는 노트북 키보드를 써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키보드하고 마우스 이용해서 두 개의 시스템을 같이 제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듀얼 컨트롤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서브로 사용할 PC에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쓸 컴퓨터에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서로 IP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하면 메인 컴퓨터랑 그리고 보조로 연결한 컴퓨터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 데스크탑이고 오른쪽은 노트북인데 지금 마우스 한 개로만 이용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PVP로 나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서로 완전히 다른 PC인데 이 연결되는 부분이 꼭 하나의 PC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창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PC니까요. 옮길 수 없지만 키보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윈도우즈 기본 설정 이용해서 창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붙이면 이렇게 화면을 2분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왼쪽 위나 오른쪽 위를 이렇게 가져가면 4분할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게 화면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도 화면을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창을 3개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은 여러 번 이렇게 창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을 LG에서 제공하는데요. 온스크린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분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리셋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프리셋을 먼저 정합니다. 전체 화면은 한 개로 쓸 때 사용하는 기본값이고요. 해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2분할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3분할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할을 해둔 상태인데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제가 옮겨서 5쪽 놓으면은 지금 잠깐 녹색과 빨간색 박스가 뜨는데요. 그냥 아무 때나 놓아도 그냥 자동으로 탁탁 달라붙고요. 만약에 두 번째 창과 세 번째 창을 만약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옮겨 놓으면 서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에 검은색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 크기를 변경시켜서 제가 비율도 조정이 가능해요.
가운데는 넓게 보여주고 양쪽으로 조금 작게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1번과 3번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항상 같은 뭐 비율로 나란히 놓고 만약 봐야 된다거나 작업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나눠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툴을 이용해 보시면 무척 편리합니다. 아주 넓은 비율에 좀 특별한 모니터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 모니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